네, 안녕하십니까. 두리두런 시네마 편 두 번째 녹화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첫 번째 편 보시고 나서 느낌이 어떠셨어요? 둘이 둘언인데 너무 내가 혼자 말하지 않았나. 음, 나는 조금 스스로 그거, 보는데 좀 지루했어. 그거는 제가 편집 때 예. 제 분량을 많이 걷어내서 그렇기도 그러니까 합니다. 우리가 둘이 두런두런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내 얘기만 들어갔더라고. 음, 어쨌든 이렇게 두 번째 녹화를 시작하게 됐고요. 오늘 만나보실 영화는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네, 시애틀 잠 못 이루는 밤. 일단 이 영화를 선택하신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사실 이제 녹화를 했다가 이제 사고가 있... 사고가 나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했어. 왜 내가 그 영화를 어, 좋아했나. 다시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시작이 굉장히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음, 시작을 장례식장에서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첫 번째 대사가 Mommy got sick이라고 나와요. 엄마가 아팠어. And it happened 라고 이렇게 대사가 나와요. 엄마는 아팠고 그냥 그건 일어난 거야 음, 라고 그 대사가 되게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이제 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뭐 아내가 아파서 뭐 죽었어라고 하면 아내가 암에 걸렸어. 그래서 죽었어. 그러니까 죽었는데 왜 죽었는지, 암에 걸려서 죽었어. 왜 암에 걸렸어? 음. 뭐 이런 거를 이제 우리는 계속 찾아가려고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mommy got sick and it happened. 그냥 일어났다고. 그게 기억에 되게 남았던 것 같아요. 그 아, 첫 장면이.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장면에서 그 사람이 후회하고 이런 건 없어요. 더 잘해줄 걸. 뭐 내가 이렇게 했으면 아프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하면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음, 그냥 그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서 아픈 이야기가 나와요. 그 상담하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지내냐라고 물어봤을 때 침대에 일어나서 숨을 들이쉬고 내쉰다고. 그냥 하루 종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톰 행크스. 극중 이름 뭐였더라? 까먹었네. 극중 이름 모르겠는데 어쨌든 톰 행크스가 그런 말 하는데 그 아픔이 너무 잘 전달이 됐어요. 음. 그래서 이 영화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 나에게 말해주는 것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그게 왜 기억에 남았냐면, 사람은 언제 가장 고통스럽나? 이거를 말해주는 영화가 아니었나. 음. 그래서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사실 영화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음. 되게 서정적이고 네. 약간 좀 정적이기도 하잖아요. 저 되게 정적이고. 네. 원래 사실은 그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라는 게 굉장히 어떻게 따지고 보면 격변하는 일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서정적으로 정적으로 풀어낸 건 다분히 의도적이겠죠? 그렇죠. 코미디로 사실은 만들었는데, 음. 그 웃긴 장면들도 많이 나오고, 원래 톰 행크스가 말하는 게 좀 웃기잖아요. 유쾌하잖아요. 유쾌하니까, 그게 이제 코미디 요소를 또 많이 그 사람을 캐스팅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제 코미디 요소를 갖춘 것 같아요. 네, 일부러 그렇게 했겠죠. 그리고 그 외에 집중하지 않고 왜 아내가 아팠고 후회스럽고 그런 거에 집중하지 않고 어떻게 이 아픔을 해결해야 하지? 라는 거에 좀 집중한 영화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아픔을 풀 수 있을까? 이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고통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 그거를 풀어가는 영화인 것 같아요. 사실 지난번 방송 사고 났던 영상에서는 우리가 음악 얘기는 안 했었어요. 네, 안 했죠. 네, 그런데 제가 우리 지난번 녹화 이후에 다음 날인가? 혹시 CBS FM에서 아침 11시에 영화음악 하는 거 아세요? 네, 신지의 영화음악이라고 꽤 오래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 영화음악에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OST입니다. 음악이 나왔는데 When I Fall in Love가 나왔어요. 네. 그 얘기를 듣고 아차차 이게 맞다.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음악이었지. 라고 하면서 다시 들었는데 느낌이 되게 색다르더라고요. 네. 어떻게 색달랐어요? 그 영화의 음악이 이거였다라는 걸 다시금 뭐라 그럴까 잊고 있었던 사실을 다시 한번 탕 깨우쳐주는 느낌? 뒤통수를 한 대 탁 치면서 리메이크한 노래예요. 그 노래 원래 있었던 노래. 네. OST로 새로 녹음을 새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리메이크한 거. 리메이크해서. 네. 근데 나도 그 노래 좋아하는데
나는 사실 When I fall in love, it will be forever라고 나오잖아요. 첫 가사, 그 다음 가사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 사실 뻥치고 있네. 왜요? 왜냐하면 사랑은 잘 변하거든. 아, it will be forever에 대한 거에서 네. 그렇게 약속을 자신 있게 할 수 없을걸? 우리 모든 결혼할 때 결혼식 주례사에 들어가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쵸.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결혼식은 중요해요. 그거는 계약이야. 근데 이 감정은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 그러니까 어떤 되게 감정적인 노래잖아요. 그 노래는 When I fall in love, it will be forever 하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뻥치고 있네. 그런 나는 좀 삐딱한 생각을 해요. 그런 순간이 오더라도 약간 항상성을 유지하도록 서로 노력해야 한다. 계약 관계인 거지. 뭐 이런 거죠? 계약 관계. 결혼은 계약 관계예요. 그러니까 좀 지켜야 돼요. 계약서가 형식이지. 영어로 컨트랙트인가요? 그렇죠. 컨트랙트. 계약하다. 컨트랙트. 컨트랙션인가? 그러니까 계약이란 단어는 명사로 하면 계약은 깰 수도 있는 거죠? 공식적으로 깨야죠. 깨려면. 서면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깨야 돼요. 그거는 감정적으로 깰 수 있는 건 아니지. 영화상에서는 사실 뭐 어떻게 사별하게 되는 거니까. 사별하게 되죠. 어떤 감정의 문제 때문에 계약을 깨는 이별이라던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노래 가사랑은 좀 맞기는 해요. 왜냐하면 아내와 사별했으니까 어떤 점에서는 forever긴 하지. 그 사랑은. 근데 그럼 맥라이언 만나지 말아야지.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그 맥라이언을 만나게 되는 과정에 아이가 껴있잖아요. 네, 조나라는 아이가 껴있죠. 중요한 인물이죠. 영화에서는 그런 아내가 죽은 것에 대한 후회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원인, 후회 이런 게 전혀 없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그 이야기예요. 이걸 일단 어떻게 갔어. 아내는 갔어. 마미 갔어. 해프냐 그냥 일어난 거야. 해프닝이 일어난 거야. 근데 이거를 해결하려고 자기는 노력하지 않아. 왜냐면 it will be forever니까 얘는. 그렇지. 나는 아내만 생각해. 근데 아빠에게 그런 아빠가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거를 보니까 잠도 잘 못 자거든요. 그래서 sleepless in Seattle, 시애틀에 잠 못 이루는 바. 그러니까 아들이 대견해. 참 대견한 아들이야. 아빠가 잠 못 이루고 날마다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니까 이걸 해결해야 돼. 이걸 해결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새엄마가 있어야 돼. 라고 이제 생각하고 나름 해결책을 발견한 거죠. 그리고 이제 전화를 한 거 라디오 프로그램에. 우리 아빠에게 새엄마가 필요해요. 라고 이제 라디오 프로그램 전화를 한 거죠. 현실적으로 굉장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모든 악조건, 지리적인 조건과 지리적인 조건은 굉장히 악조건이죠. 시간적인 조건과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만나는데 그 지리적인 조건이라는 게 사실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시애틀이 미국의 서쪽 끝, 서북쪽 끝이거든요. 서북쪽 끝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제가 한 10년 정도 있었으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미국은 다 미국 라고 그렇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지역마다 진짜 너무 달라요. 지역마다 너무 달라서 가끔 영화를 볼 때 여긴 어딜까? 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저는 좀 영화를 봐요. 근데 시애틀은 사람들 얘기로는 비가 많이 온대요. 그러니까 흐린 날이 많고 비가 오는 날이 많고 서북쪽이기 때문에 좀 추울 거야 아마. 근데 시애틀에 살고 결국 이제 맥라이언이랑 만나는 것은 애나였던 것 같아요. 맥라이언이랑 애나 맞는 것 같죠. 그런 것 같아요. 네, 애나였던 것 같아요. 애나랑 만나는 것은 이제 맨해튼에서 만납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서 만나요. 킹콩이 올라갔던 그렇죠. 그 빌딩. 한 30년 동안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었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동쪽 끝에서 서쪽 끝이에요. 동쪽 끝에서 서쪽 끝이기 때문에 차로 만약 이동을 한다면 일주일 정도 걸려요. 비행기를 타고 가면 한 5시간 정도 걸리고 아마 시간차도 3시간 정도 나고 미국 사람들 중에 평생 맨해튼에 못 가본 사람들이 꽤 많대요. 생각보다. 우리는 다 가봤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맨해튼에 다 가봤을 것 같은데 아니래요. 맨해튼에 뉴욕에 한번 가보는 게 뉴욕 시대에 간다고 맨해튼에 가는 거지 사실은. 타임스퀘어 그쪽에. 시애틀에서 뉴욕을 간다? 이거는 되게 큰일이죠 사실은. 약속을 하잖아요 일단.
아들의 원에 못 이겨서? 아들이 한 거죠. 아들이 했어요. 아, 그렇죠. 어째 아들이 한 약속인데 안 갈 수도 있는데. 왜냐면 아들이 가버렸기 때문에. 아, 그렇지. 조나가 가버렸어. 그렇죠. 미끼를 스스로가 미끼가 된 거죠. 애나를 만나겠다고 조나가 스스로 가버렸어. 그 애나와 친하게 지낸 여자애가 있어요. 그 여자애가 컴퓨터로 그렇죠. 비행기 티켓을 예매해버리죠. 그리고 조나가 혼자 가버려요. 아빠 허락 없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톰 행크스가 이제 걔를 찾으러 가는 거죠. 조나를. 그렇죠. 그렇게 해서 가서 해피엔딩 맞죠? 해피엔딩으로 끝났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죠. 네. 제가 이 영화를 여러 번 반복해서 봤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영어 공부하려고 사실 영화를 봤으면 굉장히 서정적이고 에로틱한 장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 있잖아요. 보다 보면은 뒤에 누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그런 장면들, 그런 장면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서 그러니까 편하게 볼 수 있었고, 그다음에 어쨌든 평상적으로 하는 말이니까 욕이 많이 없어요. 영화에서 보면 욕이 많이 나올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뭐 이런 거. 그 F 월드가 너무 많이 나와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평상시에 그렇게 막 욕을 많이 하진 않거든, 어른들은. 그렇죠. 근데 영화에서는 뭔가 자극적인 것을 해야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런 말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많이 봤는데, 그렇지만 어쨌든 내가 그 영화를 좋아했던 것은 다시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언제 가장 고통스럽고 그 고통을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가를 그 영화를 통해서 잔잔하게 말해주지 않았나. 그래서 좀 그 영화를 제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기억에 남는 명대사 있습니까? 기억에 남는 명대사는 제가 아까 말했던 아침에 일어나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그게 되게 기억에 남았고, 그 다음에 애나도 그렇고 그 톰 행크스도 그렇고 사랑에 대해서 그런, 사랑은 it was like magic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it was like magic. 그러니까 그 톰 행크스가 처음 결혼했던 그 아내도 손을 잡는 순간 그걸 느꼈다고 하거든요. 그 손을 잡는 순간 이 사람이랑 내가 결혼하겠구나, 결혼해야 되겠구나. 그것은, 근데 그거는 뭐 논리적으로 막 판단해가지고 이성적으로 이 사람 나랑 조건이 딱 맞으니까 그 사람 결혼을 하면 잘 살 수 있겠다가 아니라, 그렇죠. 그냥 딱 터치가 되는 순간, 딱 접촉이 되는 순간 이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건 그냥 마법 같은 거죠. 근데 애나도 그런 걸 믿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애나는 굉장히 자신과 잘 맞고 조건으로 잘 맞고 조건이 좋은 남자랑 약혼한 상태였는데, 그런 마법 같은 사랑을 꿈꾸다가 이제 그 톰 행크스를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삶은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제일 고통스러운 건 언제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 전에 막 조사 같은 거 한 것도 본 적이 있는데 사람이 언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 근데 1등이 아마 그거였던 것 같아요. 배우자 사별할 때. 그게 가장 스트레스가 많대요. 그때가. 그렇겠죠. 네. 그래서 톰 행크스가 이제 나는 단지 일어나서 숨을 내쉬고 들이쉰다고.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게 아니라 숨을 내쉬고 들이쉬는 그 일 자체가 나에게 고통스러운 거지, 삶이. 그 고통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랑이죠. 근데 그 사랑 때문에 고통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사랑 때문에 고통스럽기도 하죠. 사랑을 하면 삶이 더 고통스러워지기도 하지. 그렇죠. 삶이 더 고통스러워지기도 하지. 굉장히. 그렇지만 그게 삶인 것 같고, 삶이 더 고통스러워지기도 하지만 즐거움도 훨씬 더 커지기도 하고, 그 감각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사람의 감각이 사랑할 때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에 대해서 한 줄 요약 가능합니까? 네, 한 줄 요약 제가 생각해 봤어요. 네. 지난번에 자꾸 꼬치꼬치 게임으로서 그렇죠. 굳이 또 한 줄 요약, 결론이 있어야 됩니다. 한 줄 요약을 해놓으면 좋긴 하지. 그럼 기억하기 편하니까. 그래서 생각해 봤는데 이렇게 요약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 영화가 사람의 삶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는가에 대해서 저는 느끼고 싶어서 이런 영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 문장으로 하면은 뭐라고 했더라? 정리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야심차게 준비했는데 기억이 안 나는. 네, 이렇게 제가 한 문장을 만들었어요.
사랑이 사라지면 음? 고통이 숨을 쉰다. 사랑이 사라지면 고통이 숨을 쉰다. 고통이 숨을 쉰다. 마치 영어에 원래 있던 문장을 옮긴 듯한 느낌도 들고 생각해서 제가 만든 거예요. 사랑이 사라지면 고통이 숨을 쉰다. 굉장히 함축적이면서 시적인 표현인데요. 마음에 들어요? 좋은데요. 앞으로도 한 줄 요약은 이런 분위기로. 그래요? 네. 또 이렇게 좋은 문장 만들기 쉽지 않은데. 만드십시오. 그 톰 행크스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네. 그 문장에서 좀 힌트를 얻어서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사랑이 사라지면 고통이 숨을 쉰다. 좋습니다. 네. 이렇게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간단하게 이야기 나눠봤고요. 또 두리두런 시네마 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우리 딴 것도 할 거니까. 오케이. 두리두런 시네마 편, 오늘이 두 번째 영화 이야기,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알찬 영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